지난 시간에 배웠던 BJT 라지 시그널 동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BJT 디바이스는 여기가 컬렉터, 베이스, 에미터 터미널로 되어 있고요. 베이스 쪽에 베이스 저항을 통해서 시그널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컬렉터는 컬렉터 저항을 통해서 서플라이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플라이인 경우에는 DC 전원만 있고 AC 소스는 제로입니다. 베이스 쪽에서는 입력 신호가 들어가기 때문에 입력 신호 VBB는 DC VBB와 스몰 시그널 VI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DC 쪽 동작을 살펴보려면 여기 DC VCC, DC VBB 이 두 개에 의해서 디바이스의 동작점이 결정이 됩니다. 동작점이라고 하면 여기 있는 Q 값인데요. 베이스 에미터 DC 전압, 그리고 베이스의 DC 전류, 그리고 컬렉터 에미터의 DC 전압, 그리고 컬렉터의 전류, 이 네 가지를 다 동작점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이오드인 경우에는 다이오드 전압과 전류 두 개만 기억하면 되는데, BJT는 베이스 사이드와 컬렉터 사이드를 양쪽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Q 포인트가 이렇게 디파인이 됩니다. 그래서 Q 포인트의 좌표가 베이스 에미터 터미널과 컬렉터 터미널, 컬렉터 에미터 터미널에서 Q 포인트 좌표가 어떻게 주어지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이스 VBB와 컬렉터 VCC DC 전압에 의해서 DC 동작 조건들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이걸 저희들이 DC 어널리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DC 해석이 끝나고 나면 스몰 시그널, 컬렉트 쪽은 지금 스몰 시그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AC 그라운드에 해당하고요. 여기에 입력 VI가 인가가 되게 되면 이 스몰 시그널 전압에 의해서 스몰 시그널 VB, IB, IC, VC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아래쪽에 보면 스몰 시그널 동작을 보여주고 있는 게 여기에 있는데, 여기 보시면 DC VBB가 인가가 되는 데가 여기입니다. 지금 예제에서는 이 정도의 전압이 인가가 됐는데요. 이렇게 인가가 되면 이 기울기가 RB분의 1입니다. 저희들이 다이오드 해석했을 때 베이스 에미터 다이오드가 만족해야 될 커브와 RB가 만족해야 될 ohm의 법칙, 이 두 개가 만나는 지점, 여기가 동작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작점을 얻고 이 베이스 커런트에 베타배를 하게 되면 컬렉트 커런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컬렉트 커런트에 해당하는 이제 IV 커브를 얻어야 되는데요. BJT 디바이스의 IV 커브, 지금은 이제 코먼 에미터 구조의 IV 커브가 주어져 있는데요. 그때 해당하는 컬렉터 커런트에 해당하는 컬렉터 에미터 전압, VC 전압, 여기가 이제 DC 동작점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VBB가 3V가 인가가 되면 거기에서 베이스 커런트가 이 다이오드 커브에 의해서 베이스 커런트가 정해지고요. 베이스 커런트가 정해지면 베타비에 해당하는 컬렉트 커런트가 결정이 됩니다. 컬렉트 커런트가 결정이 되면 VCC에서 RC 드랍만큼, 그 커브가 이 로드라인 커브인데요. 이 커브는 이 RC가 만족해야 될 ohm의 법칙에서 만족해야 될 커브입니다. 베이스 에미터 터미널에서는 RB에 의해서 로드라인이 하나 주어지고요. 컬렉터 쪽에서는 RC에 의해서 로드라인이 하나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류, 앞에서 계산했던 컬렉터 전류에 의해서 형성되는 VC 전압. 그래서 VC는 단 게 아니라 VCC에서 IC, RC를 곱한 값이 그 값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적게 되면 그러니까 VC 전압, 여기서 이야기하는 여기 DC VC 전압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VC는 VCC에서 이 값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RC에 IC, DC 전류가 흐르게 되면 VCC에서 이 정도 전압 드랍이 생겨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동작점을 찾습니다. 동작점은 말씀드렸듯이 VBB, DC가 주어지게 되면 이 커브가 만족해야 될 로드라인, RB에서 지금 녹색으로 보이는 로드라인하고 베이스 에미터 사이에 붙어 있는 다이오드가 만족해야 될 다이오드 커브, 이 두 개가 만나는 점을 찾아내게 되면 그 지점에서 VB와 IB의 좌표가 주어집니다. 이게 저희들이 앞서 배웠던 다이오드의 동작점을 찾는 방법이고요. 다이오드 동작점이 얻어지게 되면 베이스 커런트에 베타배를 하게 되면 컬렉트 커런트가 얻어집니다. 그러면 컬렉트 커런트 수준이 주어지고요. 이 컬렉트 커런트에서 VCE, DC 값을 뽑아내는 건 BJT 코먼 에미터가 만족해야 될 IV 커브와 RC가 만족해야 될 IV 커브가 만나는 데를 찾아내면 되는데요. 그건 딴 게 아니라 이렇게 찾아내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VC 값은 RC, IC 이게 지금 이 커브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걸 여기가 IC고 여기가 VC 커브니까 이걸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컬렉트 커런트와 컬렉터 에미터 전압에서 여기 지금은 커브를 찾아낼 때는 변량이 변수가 되어 있어야 되니까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IC가 여기 이쪽이고요. VC가 여기인데요. 이걸 플롯하면 이 로드 라인이 얻어집니다. 그래서 그 로드 라인으로부터 이 전압을 찾아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류가 주어지면 이 로드 라인으로부터 여기를 찾아낸다는 말이 이렇게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DC 해석이 끝나게 됩니다. DC 해석을 하고 나면 DC 해석을 이용을 해서 스몰 시그널 동작을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스몰 시그널 동작의 핵심이 되는 키는 이 식입니다. 이 식은 저희들이 그 컬렉터 디바이스가 컬렉터 커런트가 이 라지 시그널 컬렉터 커런트입니다. 라지 시그널 컬렉터 커런트, 이 커런트가 액티브 영역에 있을 때, 이 BJT가 액티브 영역에 있을 때 만족해야 될 커브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이오드 커브이고요. 베이스위스 모듈레이션 이펙트로 해서 VC에 따라서 약간씩 증가하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라지 시그널에서 스몰 시그널 쪽은 실제로는 변화입니다. 입력의 시간에 따라서 변하고, DC는 변하지 않고 얘는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변화량을 구해야 됩니다. 어떤 게 변하냐면 여기 VI가 변하면, VI가 변한다는 얘기는 여기 아래 보시면 여기가 VBB인데요. 여기 제가 여기 VI라고 적어야 되는데 VS라고 적어놨네요. 여기를 지금 제가 VI로 바꾸겠습니다. VS로 바꾸겠습니다. 자, 여기 VS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 VS입니다. 그래서 VBB 지금 3V가 걸려 있는데 이 VBB에서 VS가 사인 웨이브처럼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VS는 사인 오메가 T 형태로 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DC 값이 더해져 있어서 실제로 여기에 인가되는 전압은 3V를 기준으로 4V까지 갔다가 2V까지 떨어지는 이런 형태로 변합니다. 여기 VBB 값이요. 그래서 이렇게 변하고 있을 때 변하지 않는 값, 이게 DC 값이죠. 평균 값이 VBB, 그게 DC입니다. 그리고 평균에서 벗어나는 값, 변화가 VS죠. 그래서 실제 로드라인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전류의 변화가 보이게 됩니다. 이 변화량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미분을 합니다. 먼저 동작을 한번 알아보려면요, 여기 VS가 바뀌게 되면 말씀드렸듯이 3V에서 4V까지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베이스 저항이 만족해야 될 로드라인, 베이스 저항이 만족해야 될 로드라인은 컬렉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어집니다. 여기에서 그냥 보죠. 여기에 그 RB가 만족해야 되는 전압은 여기 전압에서 여기 전압을 뺐을 때 빼고 RB로 나누면 그게 만족해야 될 커브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그 흐르는 커런트 IB 라지 시그널은 여기 전류죠. 이 전류는 실제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면 VBB 마이너스에 이렇게 VBE over RB 이렇게 주어집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이 부분, 이게 여기 축이고요. 여기가 지금 이 값이 3V에서 4V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이죠. 그죠? 이렇게 움직이는 값입니다. 얘가 지금은 변하고 있습니다. 원래 VBB는 변하지 않고 얘가 변하고 있어서 커브가, 로드라인 커브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움직이는 형태로 보입니다. 그래서 3V일 때는 로드라인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베이스 에미터 다이오드는 그대로 있죠. 이 커브는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에 원래 동작점일 때는 이 지점인데요. 여기에서 전압이 4V 올라가게 되면 로드라인이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 부분이 증가를 해서 여기가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면 이 기울기가 RB분의 1이기 때문에 이건 기울기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RB분의 1에 해당하는 기울기로 이렇게 뻗어 있죠. 그래서 위로 올라오게 되면 입력이 커져서 위로 올라오게 되면 전류가 증가합니다. 근데 스몰 시그널 VB는 살짝 증가하겠죠. 아주 작게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익스포넨셜 함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스티프합니다. 가파르기 때문에 전압 변화는 작고 전류 변화는 큽니다. 그리고 반대로 소스 전압이 내려와서 이렇게
VBB 플러스 VS가 2V로 떨어졌을 때 여기까지 오게 되면 이런 로드 라인을 그리고 베이스 커런트가 여기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베이스 커런트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이게 되면 이 베이스 커런트의 베타배를 하게 되면 컬렉트 커런트가 나옵니다. 스몰 시그널 컬렉트 커런트가 나오죠. 그래서 이 컬렉트 커런트를 베타배를 하게 되면 컬렉트 커런트의 범위 레인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값에 의해서 컬렉트 전압이 흔들거리게 되는데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려면 여기 모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신호가 변하는 부분이 VB가 변합니다. VB가 지금 보시면 VBB 플러스 VB 형태로 변합니다. 그리고 VC가 여기 전압이 움직이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위스 모듈레이션 이펙트에 의해서 커런트가 모디파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이 이 디바이스의 스몰 시그널 동작, DC를 해결을 했다고 보고요. DC 동작점을 찾아서 이 Q 값을 알고 있다고 했을 때 스몰 시그널 동작은 여기서부터 변화에 대한 값들을 읽어야 되는데, 변화는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베이스 에미터가 변하고 컬렉터 에미터가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그널 소스를 드라이빙 하게 되면 여기에 변화도 일어나고요. 컬렉트와 베이스 또 베이스 커런트 그리고 컬렉트 에미터 전압도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에 대해서 전류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찾아내게 되면 BJT 디바이스의 스몰 시그널 동작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컬렉터 커런트가 베이스 에미터 전압, 그래서 베이스 에미터 전압과 컬렉터 전류 사이에 변화를 먼저 구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해보는 변화가 베이스 에미터에 대해서 컬렉터 전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계산하는데, 이 기울기를 계산을 할 때 동작점에서 계산하게 됩니다. 동작점은 DC 해석에서 얻어진 값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컬렉트 커런트를 VB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익스포넨셜 함수이기 때문에 VT만 나오고 나머지는 그대로 오는데, 여기 보시면 이 VB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동작점의 VB를 나타냅니다. 유지점의 VB를 나타내죠. 이렇게 넣게 되면 이 부분이 실제 컬렉트 커런트입니다. 그리고 서멀 볼티지가 있고요. 여기에 D의 값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VC가 동작점 조건을 넣게 되면 여기가 VC가 됩니다. 근데 이 얼리 볼티지는 굉장히 큰 값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작점 스몰 시그널 퍼버낼 때는 이걸 이렇게 근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무시하고요. 이게 1보다 작다고 보고요. 이 뒤에 부분이. 그래서 얘를 1로 모델을 하게 되면, 이렇게 근사하게 되면 위쪽 부분, 여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DC 컬렉트 커런트가 됩니다. 그래서 DC 컬렉트 커런트가 되고 아래쪽이 VT가 돼서 GM은 이렇게 모델이 됩니다. 컬렉트 커런트가 바뀌는 또 하나의 요인이 VC에 대해서 바뀌는 겁니다. VC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컬렉트 커런트를 미분을 하면, 그리고 동작점에서 미분을 하는 거죠. 변화량을 구하게 되면 VC에 대해서 변화하게 되면 여기는 없어지고요. VA분의 1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컬렉트 커런트가 됩니다. 그래서 컬렉트 커런트 나누기 VA를 하게 되면 RO 값, 아웃풋 레지스턴스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트랜스 컨덕턴스, 이걸 아웃풋 레지스턴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트랜스 컨덕턴스와 아웃풋 레지스턴스가 컬렉트 커런트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 컨덕턴스가 GM을 나타내고요. 아웃풋 레지스턴스가 RO를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 저희들이 그 컬렉터 쪽은 컬렉터 커런트가 있지만 베이스 에미터 쪽에도 전류가 있죠. 그죠? 그래서 베이스 커런트는 그러면 VB가 바뀌면 어떻게 바뀔 건가를 살펴보면 이걸 저희들이 알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IB를 VB에 대해서 미분해서 Q로 나누면 얘가 나옵니다. 근데 IB는 베타분의 IC입니다. 베타분의 IC가 IB이기 때문에 이렇게 미분을 해보면 동작점에서 컬렉터 커런트를 미분한 게 VB에 대해서 이게 GM입니다. 그래서 GM을 베타배로 나눈 게 알파이분의 1이 돼서, 그래서 알파이는 GM분의 베타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걸 다르게 적으면 알파이는 베타 오버 GM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타 오브 GM이 알파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RE는 에미터 커런트가 VB에 대해서 어떻게 변하는가를 미분한 건데, 이거는 알파분의 IC가 VB 값이 에미터 커런트 값입니다. 그래서
알파분의 IC를 에미트 커런트로 놓고 VB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여기가 GM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GM 곱하기 알파 뭐 이렇게 주어지겠죠. 그래서 여기에 RE는 알파 오버 GM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스몰 시그널 파라미터라고 얘기를 할 때 GM, RO, 알파이, RE 이 네 가지 파라미터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 네 개 파라미터가 어떻게 디파인이 되었고 어디서 얻어지는지를 봤는데요. 키는 GM과 RO만 찾아낼 수 있으면 이게 컬렉터 커런트가 스몰 시그널에 대해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구하기 위해서 미분을 다 취했습니다. 이 값만 얻게 되면 GM으로부터 알파이와 RE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몰 시그널 파라미터는 지금 VS와 VB, IB, IC, VC의 관계를 찾아낼 때 사용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BJT 디바이스가 있으면 일단 동작점을 찾기 위해서 DC 어널리시스를 하게 됩니다. DC 어널리시스를 할 때는 스몰 시그널을 다 떼고 DC만 붙여 놓습니다. 그래서 DC 소스만 붙이면 VBB 이 전압과 VCC 이 두 개가 소스 역할을 하죠. VCC와 VBB가 소스 역할을 합니다. 이 두 개 전압이 인가가 되게 되면 베이스 커런트가 흐르고 컬렉터 커런트가 흐릅니다. 그래서 베이스 에미터 전압, 컬렉터 에미터 전압 이 네 개를 찾아내는 게 동작점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Q 값이라고 얘기하면 이 네 개의 값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작점을 찾아내는 과정이 DC 어널리시스인데 DC 어널리시스 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액티브 모드라는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그 가정이 의미하는 바가 베이스 에미터가 0.7이고 VC는 0.3V보다 커야 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여기에서 저희들이 이제 취할 수 있는 조건들이 DC 동작점을 이 액티브 모드에 있다고 했을 때 성립하는 게 뭐냐면 IC 값이 IB를 성립하고요. 그리고 IE 값이 이렇게 해주면 IC를 주죠. IC가 알파 곱하기 IE 이렇게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립하고 요 값을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저희들이 DC 어널리시스를 하게 됩니다. DC 어널리시스 할 때 VBB라는 전압은 이 전압은 여기에 전압 드랍 이게 IB, RB 값이고요. 그리고 VB를 더한 값이 된다는 이 식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보면 VBB는 주어진 값이고요. RB 주어져야 됩니다. VB 값은 0.7이라고 가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게 IB입니다. 이 IB를 찾아내게 되면 저희들이 IB로부터 IC 그리고 IC를 알면 IE도 찾을 수 있게 되죠. 그러면 그 전류로부터 전압을 찾아내게 됩니다. VB 전압, VC 전압을 찾아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VC 전압이라고 하면 VCC에서 IC, RC만큼 떨어지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할 때 VC 전압을 체크해서 이게 0.3V보다 커지는지를 체크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edge of saturation 조건을 만족해야지 액티브 영역이 있으니까 이게 DC 어널리시스입니다. DC 어널리시스가 끝나고 나면 이제 스몰 시그널 어널리시스를 하게 되는데 스몰 시그널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얻어집니다. 컬렉트 커런트로부터 GM을 그리고 RO를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GM으로부터 알파와 RE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걸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이걸 해석하는 방법은 VB의 변화에 대한 전류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저 식을 적게 되면 스몰 시그널 식이 적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GM 곱하기 VB라는 얘기가 VB가 변했을 때 VB 변화로 인해서 컬렉터 전류가 이만큼 생겨난다는 얘기입니다. 컬렉터 전류는 VB 변화에 의해서 GM VB만큼 생기고요. VC 변화에 의해서 RO분의 VC만큼 컬렉터 커런트가 변합니다. 이 식은 앞서 말씀드렸던 스몰 시그널 파라미터를 디라이브 할 때 사용했던 데피니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VB가 변했을 때 컬렉트 커런트가 얼마나 변하는지가 바로 스몰 시그널 IC가 GM 곱하기 VB만큼 된다는 얘기하고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인터프리트 하는지. 그리고 베이스 커런트는 GM분의 IC입니다. 그리고 에미트 커런트는 이 컬렉트 커런트와 베이스 커런트의 합입니다. 그래서 이게
RE분이 VB 플러스 여기 R5분의 VC는 동일하게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스몰 시그널 등가 모델입니다. 스몰 시그널을 어나리시스 할 때는 DC 성분을 다 없앱니다. 그래서 VCC 쪽은 AC가 없기 때문에 여기가 그라운드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VBB는 여기에는 제가 VS로 바꿨죠. 시그널 소스 전압이 인가가 되고요. 그러면 이 소스 전압에 의해서 스몰 시그널 VB와 IB와 VC와 IC가 생성되게 되면 이 4개를 찾아내는 게 스몰 시그널 어나리시스입니다. 그래서 DC 해석과 스몰 시그널 해석을 해서 썸을 하게 되면 그러면 전체 전압이 얻어집니다.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내용은 여기 DC 전압 항상 양수라 해야 됩니다. VB 여기 보시면 VB도 그렇고 VC도 그렇고 이 전압은 양수입니다. 근데 스몰 시그널 VC는 여기를 기준으로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업앤다운을 하게 되죠. 그죠? 여기 포인트를 찍어 놓은 건 제가 입력이 3V에서부터 4V로 갔다가 다시 2V로 떨어질 때 중간중간에 이 전압일 때 여기는 여기를 만나게 되어 있고요. 전압이 3V하고 4V 사이에 있게 되면 여기에 만나는 점이니까 이렇게 따라오면 컬렉트 전류는 이 정도 되고요. 그 전류일 때 컬렉트 전압은 여기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컬렉트 전압이 4V로 갔을 때 그때는 컬렉트 전류가 제일 많이 흐르게 됩니다. 전류가 제일 많이 흐를 때 컬렉트 전압이 제일 낮아집니다. 그래서 입력이 클 때 출력이 내려가기 때문에 인버팅 구조입니다. 입력이 올라가면 얘는 떨어지는 형태로 출력을 내게 됩니다. 그건 저희들이 만들 때 인버팅 구조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컬렉트 커런트가 증가하면 여기 전압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류가 많이 흐르면 RCA 드랍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네거티브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VC는 네거티브가 될 수 있습니다. IC도 마찬가지로 스몰 시그널은 네거티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라지 시그널 IC는 항상 양수라야 됩니다. 그게 디바이스가 액티브 영역에 남아있을 조건이죠. 그죠? 그래서 스몰 시그널은 포지티브가 될 수도 있고 네거티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라지 시그널 전체는 DC를 더해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포지티브를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라지 시그널 성분을 DC 성분과 스몰 시그널로 디컴포즈해서 각각 어떻게 어나리시스 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BJT 디바이스를 바라볼 때 저희들이 스몰 시그널 어나리시스 할 때 이게 핵심 키가 되는 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GM을 어떻게 찾아내고 RO를 어떻게 디파인 했는가를 봤습니다. 근데 이 식을 이렇게 주어져 있는 식을 회로로 옮기게 되면 아래처럼 주어집니다. 여기를 한번 참조해 보십시오. 컬렉터 커런트는 두 개의 성분에 의해서 옵니다. 베이스 에미트 성분, 그게 이 트랜스 컨덕턴스 값입니다. 지금 베이스 에미트 전압이 V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VB라고 적혀 있는 값은 컨벤셔널하게 이렇게 적습니다. BJT에서는 V파이 전압이 됩니다. V파이가 베이스와 에미터 전압 사이에, 여기가 에미터고 베이스죠. 이게 베이스 에미터 사이에 붙어 있는 전압이 V파이고요. 그 저항이 알파입니다. 그래서 베이스 에미터 전압에서 흐르는 전류 GM이 있고요. 이 전류를 나타내죠. 그리고 베이스 컬렉터에서, 컬렉터 에미터에서 흐르는 전류. 여기가 컬렉터, 여기가 에미터입니다. 컬렉터 에미터에서 흐르는 전류가 컬렉터 에미터 사이에 붙어 있는 전압에 의해서 흐르는 전류가 여기에서 흐르게 됩니다. 이게 옴의 법칙이죠. 여기는 그냥 컬렉터 에미터 터미널이기 때문에 컬렉터 에미터 터미널 양단 사이에 흐르는 전류와 전압 사이의 관계는 레지스터로 디파인 됩니다. 이걸 저희들이 아웃풋 레지스턴스, 이걸 트랜스 컨덕턴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컬렉터 커런트는 두 개의 전류 소스에서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베이스 커런트는 R5분의 VB, 여기도 옴의 법칙이죠. 그래서 위에 있는 식을 회로로 옮기면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에미트 커런트는 자연스럽게 컬렉터에서 흘러들어온 전류와 베이스에서 흘러들어온 전류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에미트 커런트가 됩니다. 그래서 밑에 식은 그냥 덤입니다. KCL을 만족하려면 반드시 밑에 식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등가율을 우리가 파이 등가 모델이라고 얘기합니다. 파이 등가 모델은 여기 있는 식을 그대로 회로로 컨버팅한 경우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베이스 커런트를 안 쓰고 컬렉터 에미터 전류를 가지고 다시, 지금 여기는 에미터 전류를 사용하지 않았죠. 파이 등가 모델을 할 때. 근데 컬렉터와 에미터 전류를 가지고 등가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컬렉터와 에미터로 등가 모델을 만들 때는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에미터 커런트가 두 개의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미터 커런트가 여기 흐르는 전류, 에미터에 흐르는 전류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RO를 통해서 들어오는 전류,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컬렉터 전류는 마찬가지로 여기 흐르는 전류와 VB에서, 이게 V파이라고
여기가 V파이긴 합니다. 이제 T 모델에서는 주로 VB라고 쓰고요. 파이 모델에서는 V파이를 쓰는데 같은 전압입니다. 베이스 터미널과 에미터 터미널 사이의 전압이 VB거든요. 그래서 R분이 VB를 하게 되면 2전류가 나옵니다. 2전류가 여기에 알파를 곱하게 되면 요 값이 R분의 알파가 GM입니다. 저희들이 앞에서 봤듯이 여기 보면 GM은 이걸 다시 한번 꼭 반대로 적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값이 이제 GM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저기를 컬렉트 커런트로 표시를 할 때는 R분의 알파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이 부분이 이 GM하고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알파 오브 R이가 GMVB니까 이게 컬렉트 커런트의 이 부분을 나타냅니다. GMVB. 그리고 이 부분은 공통으로 붙어 있습니다. 이게 T등급 모델입니다. T등급 모델인 경우에는 대부분 이 RO 이펙트를 많이 무시하고 계산을 합니다. 이걸 고려해서 계산할 때도 있겠지만 고려하는 경우에는 파이 모델이 좀 더 편합니다. RO를 고려할 때는. 그래서 RO를 무시하고 싶을 때는 T등급 모델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RO를 고려할 때는 파이 등급 모델을 고려해서 어널리시스 하는 게 편리합니다. 둘 중에 어느 게 다 단순하냐 하면 T등급 모델이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RO를 많이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RO를 무시하게 되면 T등급 모델을 사용하면 훨씬 단순하게 풀 수 있습니다. RO를 고려해야 될 경우에는 주로 파이 모델을 사용을 합니다. 자,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BJT 디바이스가 라지 시그널이 인가가 됐습니다. 입력 쪽에. 그리고 여기도 신호가 인가가 됐습니다. 컬렉터 쪽은 DC만 들어가고 베이스 쪽, 입력 쪽은 DC와 스몰 시그널이 인가가 됐습니다. 이때 여기 DC 전압이 VBB가 2.7V에 사인 오메가 T가 입력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RB의 전압은 4K, 40K, RC의 전압은 1K, VCC는 10V, 베타와 VA, VT는 각각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런 회로를 해석하려고 하면 첫 번째 DC 어널리시스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작점을 찾아내야 되겠죠. 동작점은 액티브 모드로 가정하게 되면 VBB가 지금 2.7입니다. 그래서 2.7, 10 그리고 나머지는 주어져 있죠. 그래서 VBB-VBE 나누기 RB를 하게 되면 베이스 커런트가 얻어집니다. 그래서 베이스 커런트를 얻어서 베이스 커런트의 베타배를 하게 되면 에미트 커런트가 얻어지죠. 여기 5mA가 흐릅니다. 그러면 VCC에서 RC, IC만큼 전압 드랍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컬렉트 에미트 전압은 5V가 얻어지게 됩니다. 이 5V는 Edge of Saturation 전압 0.3V보다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액티브 모드 가정을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게 솔루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DC 어널리시스를 끝을 냈습니다. 그래서 Q 포인트를 찾아내고 나서 그 다음 해석해야 되는 건 스몰 시그널 해석인데요. 스몰 시그널은 지금 여기에 제로, VI, IB, VB, VC, IC를 찾아내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스몰 시그널인 경우는 여기는 그라운드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그라운드 처리를 하게 되고요. 여기에 VI가 인가가 되고요. VI는 지금 사인 오메가 T로 인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스몰 시그널 모델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파이로 생각하면 R파이, GM, RO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GM은 IC가 지금 저희들이 5mA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IC over VT를 하게 되면 GM 값이 얻어지고요. R파이 값, RO 값을 찾아내게 됩니다. 지금은 파이 등급 모델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RO를 고려해서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먼저 이제 그 VB 전압을 찾아야 됩니다. VI는 지금 정연파의 이제 앰플리튜드로 생각하면 1이겠죠. 이게 사인 오메가 T니까 정연파의 진폭으로 계산하면 1입니다. 그래서 1이라고 적고요. 여기는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R파이가고 RB가 서로 디바이딩해서 VB 전압을 만들어냅니다. 이 노드의 전압이 VB인데요. 그래서 VB 전압은 그냥 볼티지 디바이드 룰로 R파이와 RB가 디바이딩해서 R파이 걸리는 전압, 이게 VB 전압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알파이가 이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이 정도의 전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VB 전압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VB 전압을 알면 GM 곱하기 VB를 하게 되면 컬렉트 커런트가 얻어집니다. 그래서 컬렉트 커런트가 얻어지는데요. 컬렉트 커런트 중에 파이 모델을 생각하면 이전류가 얻어집니다. GM 곱하기 VB를 해서. 그리고 RO는 지금 RC와 병렬로 붙어 있는 구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RO하고 RL 지금 보면 RC 값이 지금
1K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K가 있고 여기 R호가 하나 붙어 있죠. 그죠? collect에서 emit 사이에 R호가 붙어 있는데 이 R호와 RC가 병렬로 붙어 있기 때문에 그 병렬값, 그러니까 RO가 지금 10K니까 R호와 RC값, RO, RC값 두 개를 병렬로 계산을 하게 되면 0.9K 정도가 나오는데 이걸 저희들이 RL 프라임으로 디파인 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RO와 이 값을 계산을 한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등가 모델을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이게 여기 붙어 있고요. 여기에 커런트 걸러요. 그래서 전압이 전류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그라운드에서 이렇게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IC에 RL 프라임 이렇게 가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값이 IC가 지금 이 정도 전류인데 GMVB, 이 값이 GMVB를 나타냅니다. GMVB를 나타내죠. 그래서 거기에 RL 프라임을 곱하게 되면 VC 스몰 시그널 전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DC와 스몰 시그널 다 더한 라지 시그널 이펙트를 보게 되면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 VC가 원래 DC 값이 5V입니다. 그래서 VC 플러스 스몰 시그널 VC를 더하게 되면 이런 값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컬렉트 커런트는 5mA가 DC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혀 있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가 IC고요. 뒤에 있는 게 스몰 시그널 IC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5V가 VC이고요. 뒤에 마이너스 2.36이 스몰 시그널 VC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스몰 시그널 동작과 라지 시그널 동작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아실 수 있을 건데요. 맨 위에서부터 저희들이 라지 시그널 디파인하고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찾아내고, 그리고 키 식이 컬렉터 커런트에 대한 식이 있었습니다. 컬렉터 커런트가 베이스 에미터 전압과 컬렉터 에미터 전압, 그래서 여기 전압과 여기 전압에 의해서 주어지는 걸 볼 수 있고, 거기에서 미분을 이용해서 변화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활용을 해서 스몰 시그널 파라미터를 디파인 했습니다. 그래서 스몰 시그널 파라미터와 여기에서 라지 시그널 비헤이비어를 보고 라지 시그널을 두 개로 디컴포즈를 하게 됩니다. 하나는 DC 동작, 다른 하나는 스몰 시그널 동작으로 디컴포즈를 해서 DC 해석은 DC 해석대로 하고, 스몰 시그널 모델은 위에 있는 이 데피니션을 이용을 해서 컬렉트 커런트가 어떻게 해서 변화가 되는지, 그리고 베이스 커런트 에미트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 모델식을 찾아서 이 스몰 시그널을 두 개의 모델로 적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파이 모델, 또 하나는 T 모델, 두 개로 컨버팅을 할 수 있습니다. 파이 모델과 T 모델은 스몰 시그널 식 자체를 회로로 옮기게 되면 파이로 옮길 수도 있고 T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언제 파이를 쓰고 언제 T를 쓰느냐 하면 RO를 무시하고 계산할 때는 T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RO 이펙트가 크지 않을 때는 T를 쓰고요. RO를 고려해야 될 상황이라면 주로 파이를 씁니다. 물론 여기도 이제 RO를 고려해서 풀 수도 있겠지만 이 구조가 RO를 고려할 때는 좀 더 심플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예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라지 시그널 조건이 주어졌을 때 DC 해석은 어떻게 하는가, 스몰 시그널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제 중요한 건 맨 마지막입니다. DC와 스몰 시그널 합해서 라지 시그널 비헤이비어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대한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